네, 안녕하세요. 기출킹 실습 4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제 컴퓨터 구조와 어셈블리어를 바탕으로 실제로 소스 코드가 없는 바이너리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강의 기획서에는 드림에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로드맵 툴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4강 영상 내용은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레브 베이직 제로라는 이 워게임 문제에서 출제된 이 바이너리를 가지고 분석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은 이 부분을 하시되 실제로 영상에 나온 내용을 따라하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워게임 탭으로 들어가셔서 레브 베이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문제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레브 베이직 0번을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풀면 이 shell 0.exe라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림에게 툴즈 이 강의에는 아이다를 이용해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이제 모두 하고 있는데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동적 분석은 이제 윈디버거라는 디버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윈디버거의 사용법이 트래킹 실습의 튜토리얼 항목으로 가면 아이다와 윈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나와 있고 오늘 영상도 이 강의를 기반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디버거 사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윈디버거 튜토리얼 문서를 보면서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분석을 함에 앞서서 우리가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개념을 하나를 학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함수 호출 규약은 어셈블리 여상에서 함수가 어떻게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값을 반환하는지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호출 규약은 아키텍처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마다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키텍처마다 다르고 같은 아키텍처라 해도 컴파일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에서 이제 동작하는 바이너리를 윈도우 운영체제용으로 컴파일할 수도 있고 리눅스 운영체제용으로도 컴파일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를 우리가 사용해보면 매개 변수를 뭐 이런 레지스터 순서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마다 기본적으로 다르고 컴파일러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 인텔 64비트 아키텍처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레지스터 RCX, RDX, R8, R9 순으로 각각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네 번째 인자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함수에서 받는 매개 변수가 4가지 이상이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스택에 푸시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 함수에 진입했을 때 스택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이제 값을 반환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리턴하기 직전에 RAX에 우리가 반환하고 싶은 값을 대입합니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 2개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는 func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셈블리어로 보면 반드시 첫 번째 인자 1을 RCX 레지스터에 대입하고 두 번째 인자 2를 RDX 레지스터에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함수 호출 규약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우리가 shell 0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모두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정적 분석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 또는 이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에 주어진 바이너리를 뭐 역어셈블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유추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실행 도중에 우리가 개입해서 현재 뭐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방식의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적 분석은 아이다라는 도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동적 분석은 이제 윈디버거라는 디버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이다 프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다 프리웨어 문서에 사용법을 또 남겨놓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환경 구성 문서에 들어가시면 아이다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링크가 있습니다. 아이다가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이 인텔 64비트 바이너리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다 프리 버전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shell 0 바이너리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너리를 실행하실 때는 이제 그냥 실행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바이너리가 어떤 출력 값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반드시 터미널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최신 버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터미널이라고 치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는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윈도우즈 터미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찾아볼 건데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여기 보면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홈 경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 바탕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홈 경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바탕화면에 옮긴 후에 cd 데스크탑라고 이제 경로를 이동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스크탑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shell0.exe 이런 식으로 닷슬래시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면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헬로 월드를 입력한다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터미널상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터미널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최초로 input이라고 출력한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입력을 받고 입력값에 따라서 뭐 wrong이라는 문제알을 출력하는 바이너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 분석을 하든 동적 분석을 하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대충 뭐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기능을 짐작한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다 프리웨어를 실행을 하시고요. OK를 누르시고 여기 고를 눌러주시면 아이다의 초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이너리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한데 쉘0.exe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빈 공간에 하게 되면 아이다가 이제 뭐 파일을 열겠다라는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OK를 누르면 이 플리즈 컨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pdb 파일 네임이 뭐 심볼이 여기 저장돼 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당시에 pdb라고 해서 디버그 심볼, 그러니까 디버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pdb라는 형태의 파일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심볼이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라고 이제 심볼을 공유하는 서버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심볼 서버에 없기 때문에 그냥 no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 아이다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아이다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펑션 네임이라고 하고 막 명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이다에서 식별한 함수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브 1400010B0 함수가 궁금하다 하면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뷰가 전환을 하게 되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여기 리스트에서 메인 함수를 찾아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 뷰가 전환을 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ESC 버튼을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측에 보이는 이 큰 화면 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뷰를 탭 형태로 돌아가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아이다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함수의 어셈블리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실행이 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돼서 어떤 분기가 존재하고 이게 다시 어떻게 합쳐지고 이런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뭐 임의의 어셈블리에 클릭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로 바이너리 상에서 어떤 오프셋에 어떤 값이 이렇게 어떤 인스트럭션이 보관되어 있는지 선형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리니어 뷰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그래프 뷰가 더 좋다 하면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복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뷰와 리니어 뷰 사이는 이렇게 스페이스 버튼으로 상호간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헥스 뷰, 뭐 스트럭처스 이런 뷰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미 어셈블리 클릭을 하고 헥스 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만큼 하이라이트 된 상태로 16진수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push RDI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해당 기계어가 4057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헥스 뷰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 다른 HXD와 같은 16진수 편집기로 파일을 열었을 때와 같이 이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오프셋에 어떤 16진수 값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로 되어 있는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DLL 즉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대강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puts가 있는 거 봐서 어딘가에서 출력을 할 것이고 strcmp가 있는 것을 봐서 어딘가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것이고 뭐 scanf와 비슷한 이름의 함수가 있는 것을 보아서 어딘가에서 입력을 받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를 할 때 이 임포트 탭만을 보고도 이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사용되는 양상을 짐작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IW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Shift F12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트링 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트링 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있는 데이터들 중에 아이다가 이제 이것은 문자열이겠구나라고 짐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문자열이 아닌 것 같은 좀 이상한 그런 값들도 있고 실제로 진짜 문자열에 해당하는 값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아까 출력을 할 때 보았던 wrong이라는 문자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correct도 있는 거 보아서는 우리가 뭐 정확한 입력 값을 제공하면 correct를 출력하는 일도 있겠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뷰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 안에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 윈도우즈에서 리셋 데스크탑을 누르면 다시 원래 인터페이스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이다를 조작하시다가 인터페이스가 조금 망가진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리셋 데스크탑을 하면 인터페이스가 다시 조정을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이다뷰에 있는 이 어셈블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아이다에서 이 I라는 것은 인터랙티브를 의미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아이다가 이 제공한 내용들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다가 판단한 내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다가 지금 이 int 메인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 argc와 argv, envp 이렇게 뭐 외계 변수들의 벡터와 환경 변수들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추론해서 매개 변수로 삽입을 하여 놨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뭐 매개 변수를 제공해서 실행한다고 해도 뭐 크게 프로그램의 동작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다에게 이 메인 함수는 아무것도 매개 변수를 받지 않아 라고 우리가 다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이다에서 흔히 타입을 바꾸는 단축키가 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타입을 프로토타입을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메인 함수를 클릭하고 y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지정하는 창이 나오는데 매개 변수 부분을 싹 비워주고 이렇게 괄호로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이 표기를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셈블리와 메인 함수 이 프로토타입 사이에 있는 이 file8과 file18은 무엇이냐면 아이다가 스택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고 대충 이 위치에 로컬 변수 즉 지역 변수가 하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file8을 클릭하면 실제로 이 file8이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어셈블리와는 다르게 뭐 rsp 플러스 138 플러스 file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le8을 보면 마이너스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18을 대입을 하면 뭐 rsp 플러스 138 마이너스 18이니까 rsp 플러스 120이 실제로 어셈블리상에서 해당하는 주소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다가 지정한 이 지역 변수들의 이름을 사용하면 어셈블리에서 이 지역 변수가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용이하지만 가끔 가다가 나는 그냥 이거를 오프셋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클릭을 하고 K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K를 누르면 이 부분이 제가 아까 해석한 것은 file8 부분이죠. 네, rsp 플러스 120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다시 근데 120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지역 변수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K를 누르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le8, file18과 같은 변수들은 우리가 n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push rdi 그 다음에 sub rsp130 뭐 이런 어셈블리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함수 프롤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대부분의 함수에는 뭐 push rbp 그 다음에 move rbp rsp
그다음에 뭐 서브 RSP 얼마만큼 해가지고 기존에 쓰이던 베이스 포인터를 우리가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스택 포인터 위치를 베이스 포인터의 위치로 대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이 바이너리에는 이런 부분이 없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이스 포인터의 사용은 이것은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컴파일러가 베이스 포인터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베이스 포인터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컴파일러가 베이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포인터가 아니라 현재 스택 포인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식으로도 오프셋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은 바이너리여서 이 부분이 없고, 이제 그 RSP를 우리가 내려가지고 즉 함수의 스택 프레임을 확장해서 지역 변수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코드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게 되면 뭐 security cookie라는 값을 RAX에 대입한 다음에 뭐 XOR을 해서 여기 RSP 플러스 파일 8에다가 보관하는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 시큐리티 쿠키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을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시스템 해킹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를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어셈블리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될 때는 뭐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또는 어떤 우리가 뭐 문자열과 같은 곳이 등장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눈에 잘 띄는 곳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코드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REP STOSB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REP STOS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은 어셈블리어인데, REP STOSB는 이제 REP는 무엇을 반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EP는 우리가 RCX에 보관된 값만큼 반복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반복한다는 것이냐면 STOSB. STOSB는 스토어 스트링 S 바이트 정의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STOSB는 이제 B는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AX 레지스터에서 하위 1바이트를 해당하는 AL의 값을 RDI가 가리키는 주소에 보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우선 AL의 값이 뭔지, 그리고 RDI가 가리키는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RCX에 보관된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값이 어디에 얼마만큼 반복해서 저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RCX의 하위 4바이트죠. ECX에 보면 100H가 대입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16진수가 마음에 안 드시면 H를 눌러서 10진수로 변환, 다시 H를 눌러서 16진수로 이제 상호간에 변환을 할 수가 있겠고, 이 RCX가 256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AL의 값을 256번 반복해서 이곳에 보관한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AL의 값을 알아야 할 텐데, 이 위에서 보면 EAX를 XOR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을 XOR하면 0이 되죠. 그래서 EAX는 0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1바이트 값을 이제 256번 보관을 하는 건데, 이제 가리키는 주소, 즉 RDI가 가리키는 주소가 어디냐면, RDI는 RAX로부터 왔고 move RDI RAX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RAX는 어디서 왔나 보니까 LDA입니다. LDA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괄호가 없는 move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RSP 플러스 138 118인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변화를 하면 RSP 플러스 20에 해당하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함수의 스택 프레임 어딘가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RAX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스택 프레임 안에 해당하는 주소를 RAX로 가져와서 그 부분에 0을 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RSP 뭐 플러스 20에 이거를 우리가 아이다에서 변환한 표기를 사용하면 파일, 이제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파일을 발에 보관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해석한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지역 변수 파일을 8에 0을 256번 반복해서 보관하라라는 의미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memset에 해당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8에 0을 256번 보관해라 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바이너리의 이 어셈블리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RFP S2SB 이 부분이 이것에 해당한다라는 이 의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석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면 더욱 편하게 어셈블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P 부분에 우리가 커서를 갖다 대고 커서를 클릭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슬래시가 아니죠? 세미콜론을 누르면 주석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주석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memset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 1파일이 256바이트씩이나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 1파일이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면 이 파일 1파일 지역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콜 함수 호출을 하고 있는데 RCX에 이제 A input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네, A input은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영역에 있는 어떤 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뷰가 넘어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R 데이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바이너리에서 읽기 전용 데이터에 해당하는 즉 상수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바이너리에서 이 input 콜론이라는 문자열이 보관되어 있는 주소를 아이다에서 임의로 A input이라고 보관을 한 것입니다. 다시 ESC키를 눌러서 돌아간 다음에 그럼 문자열의 주소가 상수 문자열의 주소가 RCX로 옮겨진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쓱 봐서 이 함수는 우리가 아까 함수 호출 규약에서 보았듯이 매개 변수를 하나만 받는 함수인가 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컴파일러가 이전에 있던 어떤 레지스터의 값과 실제 내가 인자로 전달해야 되는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 위쪽에서 초기화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호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측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바이너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문자열 하나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구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콜이 보이는 부분만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맨 밑에 콜하고 stdio common bf printf라는 것을 보아서 이 부분이 혹시 printf를 호출하는 부분인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동적 분석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바이너리가 출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input이라는 문자를 실제로 매개 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함수를 들어가 봤더니 어딘가에서 printf와 비슷한 함수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추상화된 printf인가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이름을 printf로 바꿀 건데요. 함수에 클릭을 하고 n을 누르고 printf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호출한 함수를 보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RCX에는 A256S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읽기 전용 데이터 영역에 있는 문자열입니다. 포맷 스트링 256S이죠. 256바이트만큼 문자를 입력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RDX에 들어가는 인자값을 보면 LEA죠. 즉 이 값을 이제 RDX에 보관을 한다는 건데 이 파일 1파일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역 변수의 주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sub 14000 11F0 함수로 호출하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첫 번째 인자는 %256s라는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일 1파일의 주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호출하는 함수는 scanf 함수가 되게 흔하죠. 그래서 이 함수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서 scanf와 비슷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printf와 되게 비슷한 패턴대로 여기를 scanf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연습하는 겸 주석을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주석은 세미콜론으로 달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도 scanf 256s 그다음에 뭐 파일 1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럼 우리가 파일 1파일의 역할이 조금 명확해지죠. 파일 1파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256바이트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0이라는 1바이트 값으로 전부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scanf에서 문자열을 받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입력 버퍼구나. 얘의 타입은 일종의 차 256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file18이란 이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버프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ile18에 클릭하시고 n 누르고 버프 또 바꾸고 우리가 주석도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표기된 주석에 다시 세미콜론을 누르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버프를 첫 번째 인자로 받아서 14001000이라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함수로 호출하고 EAX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라고 하면 테스트는 이제 비교하는 그 어셈블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는 0인지 비교한다 라는 어셈블리 언어라고 어셈블리 OP 코드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AX가 0인지 비교해서 J치면 뭐죠? 0이면 점프하는 거죠. 0이면 1166으로 가는데 1166으로 가면 여기는 롱이라는 문자를 RCX에 대입해서 RCX에 대입하면 이제 이것은 첫 번째 인자죠. 푸츠로 출합니다. 즉 푸츠롱이니까 롱을 출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롱과 똑같죠. 즉 우리는 아까 이 부분에 코드 패스를 탄 것입니다. 코드 경로를 이렇게 여기로 왔다가 이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너무 안 보이니까 좀 진한 색이 없나? 다만 이런 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는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 경로를 타고 롱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커렉트가 출력되는 것도 한번 보고 싶죠. 커렉트가 출력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고 즉 EAX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얘기인 즉슨 이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함수 호출 규약에서 반환 값은 우리가 EAX 레지스터 즉 RAX 레지스터에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 값의 하위 4바이트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반환을 시켜야 하지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버프를 다시 인자로 받고 있고 어떤 뭔가를 해서 그것의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하는 추후에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값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체크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타입을 우리가 문자열을 받는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버프 포인터를 받는다. 버프라는 문자 포인터를 받는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첫 번째 인자인 버프웨어라고 아이다가 알아서 주석을 달아줍니다. 체크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바꾼 이 타입이 잘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RCX로 넘어온 문자열의 주소를 이 str1이라는 지역 변수에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strcmp 함수를 추후에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제공한 str1인데 이 지역 변수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인자로 제공한 rcx 즉 버프에서 온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문자열을 우리가 인자로 제공한 문자열을 무엇인가 비교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인자인 rdx를 보면 str2의 주소를 대입하고 있는데 이 compare the string이라는 문자열이다라고 아이다가 이미 찾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주소에 이런 문자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우리가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입력한 버프와 compare 2가 아니죠. string 라는 문자열을 비교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결과 strcmp는 우리가 문자열이 완전히 동일하면 0을 반환하죠. 그리고 문자열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처음으로 달라지는 오프셋을 반환을 합니다. 즉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이 함수의 결과가 0인지 확인해서 이번에는 JNG 0이 아니면이죠. 0이 아니면 어디로 가나요? 14001028 이곳으로 갑니다. 즉 0이 아니면 이 지역 변수에 0을 대입하고 R18 지역 변수가 마지막에는 EAX로 대입이 됩니다. 즉 반환값이 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return 0이라고 달아주겠습니다. 주석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이번엔 동일한 지역 변수에 1을 대입한 다음에 이것을 반환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return 1이라고 달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0이 아닌 값을 이 함수가 반환해야 correct를 출력을 하니까 0이 아닌 값 1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JNG가 만족되면 안 되죠. JNG가 만족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G가 즉 직전 연산의 결과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직전 연산이 뭐였냐면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 strcmp의 반환값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strcmp를 호출한 결과가 0이 아니면 이것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니까 그 얘기는 즉슨 버프와 compare the string을 비교를 해서 0이 아니면 즉 같지 않으면 이곳으로 보내서 0을 반환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1을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JNG가 통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둘을 비교했을 때 0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trcmp가 0을 반환한 경우에는 테스트 EAX의 결과가 0이어서 G 플래그가 1이 돼버리고 G 플래그가 1이 되면 JNG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지게 되어서 1을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이 compare the string이라는 어떤 이상한 문자열과 동일한지 비교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의 그 내부 동작 원리가 모두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간단히 연습 삼아서 이 바이너리가 하는 일을 시어노 코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큰 바이너리를 어셈블리로 보고 분석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파악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대충 로직 파악이 끝났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시어노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워드패드에서 작성하는 게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ma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있었고요. 그럼 버프를 모두 0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인풋을 입력하라고 출력하고 scanf로 256바이트를 받아서 버프에 보관한 다음에 체크를 해서 이 체크가 1이면 correct를 출력하고 체크가 즉 체크가 정확히는 1이면이 아니라 0이 아니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JG 1대 1166으로 뛰니까 0이면 롱이고 0이 아니면 correct죠. 그러니까 즉 0이 아니면 correct를 출력하고 0이면 롱을 출력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마지막에 XOR EX 해주니까 뭐 리턴 0을 하겠구나, 중요하진 않지만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바이너리의 동작을 시어노 코드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체크의 동작도 우리가 연이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체크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제 얘를 스트링 컴페어를 한 다음에 컴페어 이런 문자열과 스트링 컴페어를 해가지고 이 결과가 0이면 뭐 1을 반환하고 0이 아니면 0을 반환했죠. 이것을 우리가 0이면 뭐 리턴 1, 0이 아니면 뭐 리턴 0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너리의 내부 동작 원리가 모두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너리의 이 문자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correct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다를 이용해서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동적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를 연습 삼아서 동적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윈디버거를 열어주시고 아이다는 잠깐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런치 익세큐터블을 누르고 데스크탑 폴더에 있는 쉘령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디버거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하나 뜨게 되면서 디버거가 일시적 정지를 하게 되는데 윈디버거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이 커맨드라고 해서 윈디버거는 명령형 디버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뭐 클릭해서 중단점 걸고 클릭해서 변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을 제공해서 우리가 디버거에게 어떤 값을 보여주도록 하는 또는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하는 디버거이고요. 우측엔 이제 디서셈블리 뷰가 보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의 창이 이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서셈블리 뷰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뷰 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맨드 탭하고 디서셈블리 탭만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서셈블리 뷰를 클릭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만약에 혹시 디서셈블리 뷰가 이게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형태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잘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는 어떤 그런 미리 보기 같은 것이 뜹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롤 같은 게임 할 때 논타겟 스킬 쓰면 대충 이게 스킬이 어디로 맞을지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측에 배치를 하면 저와 동일한 화면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해볼 거는 중단점을 걸어보는 겁니다. 중단점을 어디에 걸 거냐면 이 메인 함수의 가장 처음 push RDI에 한번 걸어볼 건데요. 중단점을 걸 때는 우리가 그 해당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다가 생각하는 이 주소, 여기 하단에 보면 해당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나와 있고 스페이스 탭으로 보면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140001100은 아이다가 생각하는 주소지 실제로 메모리에 있는 주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디트에서 세그먼트 리베이스 세그먼트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아이다는 이 베이스 주소가 14000000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주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느낌표 어드레스라고 하면 현재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모든 모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실행 파일에 해당하는 쉘0.exe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작 주소가 7FF74844C0000이지 아이다가 생각한 이 주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다가 생각한 140001100에서 아이다가 생각한, 다시 할게요. 아이다가 생각한 인스트럭션의 주소인 140000000에서 1100이죠. 인스트럭션의 주소니까 아이다가 생각한 베이스 주소인 140000000을 빼면 오프셋인 1100이 나옵니다. 아이다가 생각한 인스트럭션 주소에서 아이다가 생각한 베이스 주소를 빼면 인스트럭션의 오프셋이 나온다. 이것은 되게 당연한 어떤 공식이죠. 여러분이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 그냥 외우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암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인스트럭션의 오프셋이 110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디버거에 제공해야 하는 주소는 메모리에서 해당 인스트럭션의 주소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메모리에서 베이스 주소에 인스트럭션의 오프셋을 더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서의 베이스 주소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느낌표 어드레스를 입력한 다음에 이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간편한 것은 윈디버거에서는 여러분이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윈디버거에서는 모듈의 이름, 이미지의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미지의 이름이 곧 베이스 주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윈디버거에서 쉘0이라고 하잖아요. 쉘0이라고 하면 이 값이 곧 어떤 값으로 평가가 되냐면 이 쉘0.exe 바이너리의 베이스 주소인 아까 어디였죠? 7FF7444C0000으로 평가가 된다. 7FF7444C0000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그냥 7FFC484C 말로 하기도 어렵네요. 484C0000에 1100을 더한 주소로 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쉘0 플러스 1100이라고 해도 동일한 주소가 된다. 그래서 이 주소에 중단점을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기초 해킹 실습 여기에 윈디버거 튜토리얼에 가면 하단에 명령어가 다 나와 있고,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읽어봤다는 전제하에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bp 쉘0 플러스 1100 이라고 하면 중단점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설정한 중단점을 모두 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포인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BL을 누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주소에 중단점이 걸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에 실제로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unassemble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unassemble 이 주소로 가서 조금 들여다볼 수도 있겠고, disassembly 탭의 어드레스 항목에 그냥 이 주소를 직접 대입해서 push RDI 서버 RSP 130H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쓱 보면 아이다에서 봤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죠. push RDI, RSP 쭉쭉쭉 이런 push sub move xor, push sub move xor 동일한 함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윈디버그의 몇 가지 기능을 알아보자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인풋에 해당하는 문자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서 이 주소가 문자열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소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d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는 이제 d 다음에 이 별에 어떤 형식으로 볼 건지를 입력을 하는데 흔히 q는 8바이트고 d는 4바이트고 w는 2바이트고 d는 1바이트고 a는 ASCII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을 뭐 dq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러면 문자열인지 아닌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이트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부분이 문자열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더 확실하게 DA로 보면 문자열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메모리를 우리가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풋이 아니라 뭐 이 첫 인풋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메모리를 편집할 때는 D 대신에 E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E는 이제 edi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A 그 다음에 이 주소 해서 AAAA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윈디버거에서는 위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이전에 사용했던 커맨드를 볼 수가 있는데 DA를 해보면 우리가 AAAA 콜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단점을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 중단점을 걸어본 다음에 실제로 이 우리가 바꾼 문제를 출력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단점을 걸 때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저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뭐 1133이니까 촬영 플러스 1133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디스어셈블리 탭에서 여기를 띄워놨으니까 메모리상에서 실제 이 OP 코드의 주소인 이거를 우리가 카피해서 여기에 bp 한 다음에 페이스트 하면 뒤에 역슬래시가 하나 붙었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새롭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단점을 걸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쭉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컨티뉴를 윈디버거에서는 go라고 합니다. go. 그래서 G를 누르면 여기까지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왔죠? go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go를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텝 인과 스텝 오버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스텝 인은 디버거에서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함수가 있으면 들어간다. 고 스텝 오버는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함수가 있으면 즉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만약에 함수를 호출이라면 이 되겠죠. 함수 호출이라면 끝까지 호출하고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서 호출을 마치고 온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텝 인을 하게 되면 함수 호출이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함수의 첫 번째 줄에 멈춘다는 건데 스텝 오버를 하게 되면 그 함수를 끝까지 다 실행을 마치고 나서 반환까지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printf 함수를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스텝 오버에 해당하는 커맨드 p를 쓰겠습니다. p를 하면 printf 함수 호출이 이제 넘어가지면서 실제로 이 디버거가 열어준 터미널을 보면 AAAA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에 들어갈 작정이었다라고 하면 스텝 in에 해당하는 t를 쓰면 됩니다. 이번에 scanf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 한 다음에 call scanf에서 t를 눌러서 하면 scanf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p를 써야 되는데 함수 안으로 실수로 잘못 들어왔어요 라고 한다면 goup이라는 그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gu를 누르면 이 어셈블리가 이제 디버거가 잠시 멈춰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함수가 입력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당황을 했는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하면 우리가 이 함수의 실행을 마치고 scanf 실행을 마치고 다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윈디버거 튜토리얼에 넣어놨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넣어놨네요. gu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수를 실행을 전부 다 하고 반환시킨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디버거에서 중단점 조작, 메모리 조작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중단점 확인은 BL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뭐 브레이크포인트 0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하면 우리가 뭐 브레이크포인트 디세이블 해서 부표를 잠시 끌 수도 있겠고 나는 이 브레이크포인트를 다시는 안 쓸 거니까 나 없애버리고 싶어요 하면 브레이크포인트 클리어 해서 BC 0을 하면
아예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는 이제 중단점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싶어요 하면 그냥 BC 하면 전부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지죠? 네, BC 1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 스타로 없애나?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조작을 하는 것만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지스터를 조작을 할 때는 R을 누르면 일단은 전체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AX 하면 레지스터 하나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AX는 0 하면 레지스터의 값까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의 값을 바꾸는 게 뭐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나 어떤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을 임의로 우리가 바꿔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확인하고 레지스터의 값도 바꿀 수가 있겠다. 브레이크포인트 클리어 한 번에 전부 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실험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멈춘 다음에 이상한 걸 카피했죠? BL 하면 하나 있고 BC 스타를 하면 BC 스타를 하면 전부 없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디버거를 사용하는 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형 바이너리를 정적 또는 동적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어셈블리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소스코드가 없는 바이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론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고 드림에게 있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인증은 이렇게 닉네임 띄우시고 툴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증을 하시되, 오늘 나온 영상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로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레브 베이직 0이라는 문제풀이를 저와 같이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초 해킹 실습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